먼저 법정이상권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해야 되냐면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는 것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물권법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첫 번째가요, 점유 취득시효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방금 배웠죠? 우리가 공동 소유예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배울 법정이상권이에요.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산을 넘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뭐 방금 우리 그 지상권 내용 봤잖아요. 지상권 내용처럼 그렇게 쉬워요. 그냥 암기하는 것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일괄경매하고 지금 법정이상권을 공부하는데 이게 약간요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럼 보셔요. 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죠. 먼저 저당권을 설정하죠. 저당권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죠. 1번 설정하고,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해요. 두 번째요. 그냥 순서가 잘 봐야 돼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축조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토지와 함께 건물을 경매를 청구하는 거예요. 함께를 뭐란다? 일괄해서. 우리는 봐봐요. 자, 여기를 먼저 봐봐요. 여기. 우리가 이게 갑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만약에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잖아요. 그러면 토지만 경매해야 돼요. 건물에다 저당 잡잖아요. 그럼 건물만 경매를 해야 돼요. 토지만 경매하든지 건물만 경매하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 돼요. 무슨 알겠죠? 그러면 토지만 경매하면 토지의 경매대금에서만 배당을 받고요. 건물의 경매대금에서만 배당을 받아요. 여기요 건물의 경매대금, 토지의 경매대금에서만 돈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지금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고 그다음에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럼 어디다 저당 잡았다고 했죠? 토지에다가. 그런데 건물도 같이 경매를 해요. 웃기죠? 건물도 같이 경매할 수 있는데 저당은 어디만 저당을 잡았죠? 토지. 그래서 토지의 경매 대가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저당은 어디에 잡았으니까? 토지에만. 건물은 잡았어 안 잡았어? 안 잡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당권이라는 것은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만 저당을 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만 경매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괄경매라는 것은 토지에다 저당을 잡았는데 건물까지 경매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그러면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여기 1번이죠? 자, 1번 한번 보셔요. 1번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가박을 하고 있죠? 이렇게요. 일괄경매죠? 그러면 1월 1일 봐보세요. 여기 지금 나대지죠? 나대지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건물이 없는데 갑의 토지 위에 의리어 저당을 잡았죠. 됐죠? 1번? 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이 갑을 뭐란다? 설정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정자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지어. 됐죠? 지금 설정자가 건물을 지어. 됐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는 저당 잡을 때는 건물이 없는데 저당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이 생겼죠?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하죠? 방금 우리가 봤잖아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뭐만 경매한다? 토지만.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만 경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저당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리라는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일괄경매라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일괄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건이 아주 먼저 까다로워. 어떻게 해야 된다? 토지에다가 뭘 잡고,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고 그다음에 건물을 축조해야 돼.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고 건물을 지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저당 잡을 때는 건물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저당 잡을 때는 건물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저당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물이 똑같아야 돼. 소유자가. 다르면 절대로 안 돼.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저당권은 토지만 저당을 잡았죠? 그러니까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어요. 토지만 경매하면 어떻게 돼요?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이 건물은 철거해야 돼요. 원칙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왜 철거하죠? 봐봐요.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면 이 저당권으로 경락을 받은 사람도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겠죠. 건물이 있죠. 그럼 철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철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가 사회 경제적으로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죠. 손해니까 되도록이면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게 낫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었어. 그리고 저당 잡고 나서 건물을 지었어. 그리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 그러면 동일하면은 한꺼번에 경매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일괄해서 경매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것을 일괄 경매 전까지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일괄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잘 봐. 우리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이걸 잘 봐야 돼. 일을 잘해야 돼. 여기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매각 대금에서만 돈을 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인데 건물까지 같이 경매를 했어도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은 저당 잡은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경매가 되면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는 돈을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토지에서만 받는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왜? 건물에는 저당을 잡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권리가 없다 이렇게. 경민 씨 열심히 칠했는데 알고 지금 칠하고 있죠? 알고,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 책 필려면 전문 거 빌려다가 보세요. 하도 컬러풀하게 정리를 잘 해놔가지고, 알겠죠? 빌려다가 보면 아주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책을 정리를요 순식간에 해버려요. 그러고 안 봐요. 이게 문제야. 경미 씨의 특징은 책을 순식간에 정리를 해. 아마 경미 씨보다 더 빨리 정리한 사람 없을걸요? 그러고 나서 집에다가 놔둬요. 알겠죠? 이게 문제다 이게. 알겠죠? 자요 이렇게. 자 됐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정리해요. 자 먼저 1월 1일이죠.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자 두 번째요. 저당 잡고 난 다음에 건물 지었죠. 누가 지었어요? 설정자가 건물 지었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해야 되죠. 동일하든 말든 이 사람은요 토지만 저당 잡았으니까 토지만 경매할 수 있죠. 토지만 경매하면 건물은 뭘 해야 돼요? 철거해야죠. 철거하면 국가 사회에 경제적으로 손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철거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한꺼번에 경매, 일괄경매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일괄경매를 하기 전까지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그게 만약에 이 건물이 A 거죠? 그러면 일괄경매 못 하는 거예요. 알겠죠? 동일해야 돼요. 동일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한 사람이 경락을 받잖아요. 자기가 자기 땅에다 자기가 건물까지 가지고 있죠. 자기가 건물을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할 거 아니에요. 자기 거니까. 그런데 저당권은 어디에 잡혔다? 토지. 그러니까 토지의 경매 대금에서만 돈을 받고 건물의 경매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왜 중요해요? 법조문에 나왔잖아요. 법조문에 받을 권리가 없다고 법조문에. 그래서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세요. 자 이제 여기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죠? 언제까지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죠? 언제까지? 일괄 경매를 하기 전까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오케이 봐봐요. 여기 지금요 갑이 을한테 저당을 잡았죠. 근데 건물은 누가 지었어요? A가 지었네. 그럼 여기요 A가 여기서 뭐다? 지상권자다 이 말이에요.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했네. 그럼 이거 일괄경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일괄경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자 두 번째요. 그런데요 이 A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것을요 갑한테 팔았어. 갑이 지금 또 샀네.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동일하네. 동일하면 뭐 할 수 있다? 일괄경매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동일하다? 언제까지? 일괄경매를 하기 전까지. 다시 언제까지 동일하다? 일괄경매를 하기 전까지 통일하면 된다.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일괄경매란 건 뭐죠? 경매 전까지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하면 돼? 동일하면 돼. 일괄경매는 권리라는 것은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의무는 아니야. 그냥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잉경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 매각되면 건물 매각되면서는 우선 변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과잉경매가 뭐죠? 과잉경매. 자 봐봐요. 갑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고요. 갑의 집하고요. 갑의 빌딩하고 이렇게 저당을 잡았어. 저당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요. 이 건물만 경매해도 이게 2억짜리 나와. 2억짜리야. 건물만 경매해도 1억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5억짜리인데 이것까지 저당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경매를 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이 갑은 너무 큰 손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하나만 하든 이거 하나만 하든 둘 중 하나만 해도 돈 다 받을 수 있는데 둘 다 경매하면 안 되잖아요. 둘 다 경매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법원은요 이 경매는 취하를 시켜버려. 그걸 과잉 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일괄 경매는 뭐예요?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일과경매는 뭐가 문제죠? 건물이 철거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문제죠. 그러니까 과잉 경매하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을 받을 수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무조건 한꺼번에 경매하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일괄경매. 다른 말로 뭐다? 과잉 경매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법적 이상권 봐봐. 자, 지금부터 먼저 봐. 먼저 일괄경매를 먼저 생각해야 돼. 그다음에 일괄경매는 뭐라고 그랬죠? 뭐가 있기 전에 건물이 토지에 건물이 있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고 먼저 저당권 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를 해? 건물을 건축해. 여러분 잘 봐 여기. 여러분 제목 좀 보라고. 여기 좀 봐. 자, 일괄이죠. 일괄이 갈갈이 아니에요. 자, 일괄이 봐봐. 일괄이는 뭐예요?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다가 그다음에 저당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이 있죠. 무슨 말 하겠죠? 다시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다가 저당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이 있죠. 됐죠 지금 내 말 알겠죠? 자, 그다음에 봐. 그런데요 법정 이상권은 뭐냐? 자, 저당물의 경매로 저당이 잡힌 토지나 건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하고 건물의 다른 소유자가 속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은 경매로 다른 소유자가 속한다 이 말은 경매가 되기 전에는 같았다 틀렸다. 이건요 국산 말이에요. 이건 법이 아니에요. 훈민정음이에요. 지금 경매로 인해서 경매가 돼가지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경매로. 그럼 경매가 되기 전까지는 같았다 틀렸다. 같았다 이 말이죠. 경매가 있기 전까지는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는데 경매로 달라졌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아니 훈민정음 하고 있다고.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 파하하 알겠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뭐를 한다? 동일했는데 달라졌다 이 말이지. 뭐로? 경매로. 이게 바로 뭐라고 달라요? 아까 우리 일괄이는 말했어요. 일괄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다가 경매할 때 똑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처음에는 똑같았다가 경매로 뭐가 나? 달라져야 된다. 전혀 말이 다르잖아요 지금. 아니 다른 것 알고 있죠? 오케이. 자, 이런 경우요 네스포에다가요 와이파이를 조금 강하게 켜야 돼요. 알겠죠? 5G 정도는 해야 될 거예요. 자, 보면 누구는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봐봐. 법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대. 이걸 법정이라고 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버린다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아까 우리 말했죠. 법정 지상권은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원하지 않아 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데 지상권이 있죠. 그러니까 지료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내가 만약에 내가요 내 땅에다가 건물 좀 지어 내가 스스로 인정하면서 아무 말 안 해. 그럼 돈 안 내도 되죠. 무상이죠. 그런데 내 땅에다가 건물을 내가 지으라고 하는데 법에 의해서 건물이 있다는 거. 법에 의해서. 알겠죠? 그러면 나는 이기어 손해요? 손해죠.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알겠죠?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걸 잠깐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운 거 아니고요. 구도만 잡으면 돼요. 알았죠?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구도를 잡는 거예요. 자, 이제 뭐냐면 자, 일괄이가 뭐죠? 일괄이의 중요한 거 뭐예요? 일괄이 첫 번째 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이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 위에 뭐를 하고 건물을 지어. 건물을 짓고 토지와 건물을 지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일괄경매를 해. 일괄경매. 그런데 저당은 어디에만 잡았어? 토지에만. 건물에는 잡았어 안 잡았어? 안 잡았어. 그러니까 건물에 경매되기 위해서는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자, 두 번째 법정 이상권은 뭐죠? 법정 이상권은 처음부터 뭐냐?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처음부터 동일해야 돼. 차이가 있죠.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가 경매하기 전에 동일하고 여기는 처음부터 동일하다 이 말이지. 그럼 우리는 원칙적으로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자기 집에 자기가 전세 살 수 있어요? 보통 똘끼가 있는 게 아니죠. 알겠죠? 자기 집에 자기가 전세를 못해요. 우리 말했잖아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자기 소유의 타인의 소유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자기가 지상권을 가질 수 없다고. 그러니까 갑이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지상권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에다가 저당권을 잡아요. 알겠죠? 여기 봐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일괄경매는요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었는데 여기는요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죠. 물론 건물에다 저당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냥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자 이 말이죠. 그럼 토지에다가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이미 있고 여기는 건물이 없고 이해됐죠 지금? 자 우리가 경매할 때는 뭐만 경매한다? 경매할 때는 어디만 저당 잡았죠? 토지만 경매해서 토지만 경매가 되겠죠. 토지만 경매가 되겠죠. 자 건물은 누구예요? 건물은 갑이죠. 그럼 봐봐 우리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돼 안 돼? 아니 여러분 남의 땅에다가 건물 가지고 있으면 되냐고 안 되냐고 말 좀 해봐. 남의 땅에 건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아니 내가 묻잖아요. 남의 땅에다 건물 가지고 있으면 되냐고 안 되냐고. 아니 그럼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땅에다가 어떤 놈이 건물을 지어놨어. 그럼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돼요? 아 그건 안 돼 또?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남의 땅에 내가 건물 가지고 있을 것은 되고 우리 땅에 남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남의 땅에다 건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그걸 누구라 한다? 그걸 뭐라 한다? 죽일 놈이라 하죠. 생각을 해봐. 남의 땅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의 땅에다가 여기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을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돼. 이 지상권은 뭐죠? 남의 토지 위에다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죠.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임차권 이런 것이 있어야 돼. 그냥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다가 자기는 지상권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봐봐요. 지금 맨 처음에는요 내 땅에다가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우연하게 경매로 인하죠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달라졌잖아요. 그랬더니 이 병이라는 놈이 뭐라고 그래? 야 너는 어디서 사는 놈이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왜 내 땅 위에 건물 가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냥 갑이 뭐라고 그래? 글쎄 자고이라니까 경매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네. 알겠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병이 갑한테 당연히 건물을 철거라고 하겠죠. 그렇다 한다면 갑은 처음부터 그러면 자기 땅에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여기다 지상권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알겠죠? 근데 지상권을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자기 땅에는. 그래서 우리 법에는 어떻게 했냐? 저당권을 잡기 전에 토지와 건물서가 동일했고 그러고 나서 저당을 잡고 이 저당권으로 인해서 경매가 돼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의 소재가 달라지면은 이 건물을 철거하는 게 나아 철거하지 않는 게 나아? 철거하지 않는다. 철거하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돼.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물권법 공부하고 있죠. 그 물권법으로 그냥 이 땅에다가 갑이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법에서 봐버린다 이 말이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합의로 해야죠. 내가 너 땅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싶어. 허락 좀 해줘. 등기 좀 해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등기하고 허락받을 틈이 있어 없어? 없죠. 순간적으로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 수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토지 소유자가 갑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건물을 철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겠죠. 건물을 철거 안 해야 되니까 지상권. 무슨 말이겠죠?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봐버린다. 지상권이 있는 것으로 봐버린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됐죠 지금? 그럼 이제 봐. 자 이제 봐봐. 여기 순서 봐봐. 지금 1월 1일 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죠. 동일하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다 저당 잡아도 되고 토는 토지에다 저당 잡아도 되고 같이 저당 잡아도 되고 다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토지에다 저당 잡은 것을 하자 이 말이지. 일괄 경매가 똑같이 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 저당권에서 경매가 되죠. 경매가 돼가지고 만약에 건물에다 저당 잡았으면 건물이 경매가 될 것이고 토지에다 저당 잡았으면 토지가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지금? 그래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달라지고 토지와 건물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여기는 토지에 저당 잡았으니까 토지가 경매가 된 것이고 여기는 건물이 저당 잡았으니까 건물이 경매가 된 거잖아요. 아니 지금 여러분 지금 눈 뜨고 있죠? 아주 중요해. 지금 눈 떠야 돼. 알겠죠? 지금 눈 감으면 큰일 나. 경민 씨 눈 뜨고 있죠? 오케이. 우리 경민 씨만 눈 뜨면 다 뜨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보시면 토지와 건물이죠. 토지와 건물. 그러면 토지에다 저당 잡았냐 건물에다 저당 잡았냐? 건물에다 저당 잡으면 똑같죠? 똑같다가 건물만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만 달라지죠. 여기는 토지만 경매될 거 아니에요? 토지만 달라졌죠. 그러니까 순서가 뭐예요? 순서는 저당 잡기 전에는 똑같았는데 저당 잡고 난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졌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런 경우는 원래는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건물을 철거해야 되겠지만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에서 인정해 주는 게 바로 뭐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갑의 토지 위에 병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병한테 법정 지상권을 인정하고, 정의 토지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정의 토지에다가 갑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법정 지상권이다. 억수로 간단하죠. 아니 간단하다고 얘기해야 돼. 여기서 간단하자면 골치 아파.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남양주 같은 경우는 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앞으로 토지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요, 이 법정 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 판단하는 것이 뭐냐?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아무튼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달라져. 그럼 무조건 법정 지상권이에요. 그 달라진 이유가 첫 번째, 저당으로 인해서 경매로 달라지면 366조 법정 지상권. 알겠죠? 그래서 먼저 자 1번이 뭐예요? 대지와 건물의 소재가 동일해야 돼. 1번. 그리고 다음에 저당권으로 경매가 돼야 돼. 알겠죠? 그래가지고 대지와 건물의 소재가 달라져야 상이하다,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구한테 인정된다?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봐버린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법정 지상권. 이렇게. 법정이란 말이 뭐죠? 법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법정이란 말이 나오면 등기 안 해. 내가 이러면 얘기했는데 몇 번. 법정 스님, 내가 얘기했어 안 했죠? 법정 스님. 아니 했잖아요. 법정 스님은 무소유잖아. 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산문집이 무소유. 소유한 게 없는데 등기를 어떻게 하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법정이란 말이 앞으로 나오죠? 그러면 등기하지 않아요. 법정 지상권 등기하지 않고 취득한다 이 말이죠. 법정 지상권 등기하지 않고 취득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디테일한 것은 나중에 공부해도 돼.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일괄경매. 일괄이가 뭐라고 그랬지? 일괄이는 뭐예요? 먼저 뭐다? 먼저 토지에 건물이 있어 없어? 없고, 그리고 저당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을 짓고, 그리고 토지와 건물 소재가 동일하면 어떻게 한다?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지만 토지와 건물을 같이 경매할 수 있다. 원래 저당 어디에만 잡았는데? 토지에만 잡았는데, 토지에 저당 잡고 건물을 짓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면 토지에만 저당을 잡았기 때문에 토지만 경매도 돼. 그럼 건물 철거해야 되죠. 건물을 철거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해야 돼. 그럼 무슨 경매? 일괄경매. 그러면 우리는 건물에는 저당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면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만 잡는다? 토지에만 받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법정 지상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법정 지상권은 뭐다? 처음부터 여러분 지금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새기고 있죠? 오케이. 팔만 대장경을 새겨야 돼요. 알겠죠? 머릿속에 새기고 있죠? 앉아있다가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자요. 자, 그러면요. 자, 토지에 뭐가 있어? 건물 있고, 토지와 건물 소재가 뭐? 1번 동일해야 돼. 그러고 나서 뭐를 해? 토지나 건물에 저당을 잡아. 토지만 잡을 수 있고 건물만 잡을 수 있어. 그 저당을 잡았으니까 경매가 이루어져. 건물만 경매가 될 수 있고 토지만 경매가 될 수 있어. 아무튼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어떻게 해야 돼? 달라져.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그걸 바로 뭐라 한다? 법정 지상권. 등기해야 돼? 등기 없이도? 그런데 뭐는 내야 돼? 지료는 내야 돼. 왜? 누구 땅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는 내야 돼? 지료는 내야 돼.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지금 다시 앞에를 좀 더 볼까요? 우리가 여러분요, 여기 봐봐 이제. 자, 여기 이제 맨 앞에 지상권 맨 앞에 있었죠? 그냥 여기 봐도 돼. 지상권 보면 우리가 합의로 지상권을 한 것이 있고 법에 의해서 지상권이 있는 것이 있죠. 합의라면 원래는 무상이죠. 왜냐면 너 내 땅에다 건물 지어? 하고 아무 말 안 해. 그럼 돈 안 받는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법정은 땅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데 건물이 떡 들어서는 거 아니야.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땅 주인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법정은 뭐가 원칙이다? 유상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상이 원칙인데 돈 얼마 내야 돼? 알아 몰라? 그러니까 지로액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죠. 그러면 법원에서 정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법정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이다. 알겠죠? 법정은 뭐다? 유상이다 이 말이죠. 유상이다. 아시겠죠? 유상이다 이렇게. 지금 됐나요? 오케이. 자, 지금 여러분요 다 필요가 없고 다 다른 건 다 필요가 없어. 지금 여기서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 305조로 먼저 봐. 305조. 여러분요 지금 가운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그것은 금방 누구나 한다고. 법정이상권의 종류만 딱 구별하면 끝이에요. 안에 것은. 자, 이제 법정 305조로 봐봐. 305조는 뭐냐면 봐. 여기 대지와 건물이 동일하죠. 일단 동일해야 된다고 했죠. 법정이상권은 무조건 동일해. 우리 법에 있잖아요. 우리 민법에서 대지와 건물이 동일하다. 그건 무조건 법정이상권을 묻는 거예요. 알겠죠? 동일하죠? 그리고 뭐를 했어? 여기는 건물의 전세권. 아까 우리 저당권 어떻게 저당권은 토지든 건물이든 마음대로 뭘 하면 된다? 저당을 잡으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어디에다 저당을 잡아? 어디에다 전세를 잡아? 건물에다 전세. 토지다 전세 아니에요. 건물에다 전세 잡고 여기요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는 대지를 매수한 사람, 매수인이죠. 매수인. 대지를 산 사람. 알겠죠? 순서가 뭐죠? 먼저 동일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고 세 번째는 어떤 이유로 말하면 땅이 소유자가 바뀌어. 땅 소유자가 바뀌어. 대지의 소유자가 바뀐다고. 그러면 뭐예요? 맨 처음에는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했다가 땅만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 틀려요? 이제는 틀리죠. 틀리면 원래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법정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뭐라고 한다?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된다? 법정지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돼? 건물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 전세권자 아니에요. 전세권자 아니라고. 자, 그럼 다시 여기 순서 1월 1일 봐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해. 1월 1일. 그럼 2월 1일 어떻게 돼? 2월 1일 건물에다 뭘 했어? 전세권. 건물에다가 전세권 설정을 했어. 세 번째는 3월 1일. 3월 1일에 뭘 했어? 땅 주인이 바뀌어. 처음에는 갑갑인데 갑에서 병에서 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그러면 남의 땅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죠. 처음에는 내 땅 위에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땅 주인이 바뀐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다 달라졌죠. 이럴 때 이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게 바로 뭐다? 법정지상권. 전세권자한테 인정되는 게 아니라고. 전세권자 가지고 누구다? 이 사람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한테 인정돼. 건물 소유자. 왜? 이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상권은 뭐예요? 지상권은 누구의 토지 위에? 타인의 토지 위에 뭐를 소유한다?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만다. 소유한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지상권자라고.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건물 소유자에게. 여기 봐봐.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전세권자가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해. 여기서는 이게 중요해. 알겠죠? 여기서는 이게 중요하다고. 누구한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가? 누구한테 인정된다?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누구라고 한다? 전세권 설정자. 이런 봐봐. 여기 이렇게 갑이 소유 있죠. 갑이 있죠. 여기다가 을한테 저당권 잡죠. 저당권. 그다음에 여기 병한테요. 전세권을 잡죠. 전세권. 갑의 토지 있죠. 갑의 토지에 대해서는요. 전한테 지상권을 잡죠. 지상권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뭐라 한다? 이걸 소유권이죠. 소유권자가 자기 집에다가 저당이나 전세나 지상권을 잡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전이라고 한다. 설정이라고 한다. 여러분요, 이러면 내세포 활발하죠, 활동이. 오케이. 자, 봐봐. 우리가 이전적이란 말하고 여러분요, 설정적이란 말하고 두 개로 구분하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자는 봐봐. 여기 이렇게요. 귤 이렇게 했어. 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일부만 줘. 일부만 너 가져. 귤이 이렇게 8조각 있어. 8조각인데 이걸 너 다 가져. 이렇게 다 가져. 이렇게 했어. 이걸 뭐라고 해? 이전이라고 그래? 설정이라고 그래? 지금 여러분요, 귤 같은 거 이렇게 먹잖아요. 아까 누가 지금 가져왔대. 제주도 놀러 갔다 와가지고 시험치만 한 번씩 갔다 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제주도요, 그 우도 과자를 사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다 줬어. 조금만 줬어. 조금만 줬어. 조금만. 하나를 다 줘야 되는데 하나를 다 줘야 되는데 조금씩 나눠줬단 말이죠. 그럼 여기죠. 여기 이걸 뭐라고 그래? 이전이라고 그래? 설정이라고 그래? 이걸 설정적이라고 한다니까. 전부를 그대로 다 주면 뭐라고 하고? 이전적이라고 하고. 나는 내심 이전적이를 바랬는데 설정이더라고. 알겠죠? 여러분들 다 딱 꺼내니까 아 저거 이전적이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 뭐예요? 설정이죠. 전부를 준다, 일부만 준다, 일부만 준다. 그걸 뭐라 한다? 설정이다. 그럼 봐봐. 이 건물의 소유권자가 자기 집에 전세만, 저당만 주고 전세만 주고 지상권 설정했죠? 이걸 뭐라 한다? 설정적이라고. 설정적. 알겠죠? 누구 거에? 갑의 소유의 을병정이죠. 그러니까 자기 거예요? 타인의 거예요? 타인의 것에. 타인의 것에.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거예요? 자기 땅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전세권은 누구 건물에다가? 남의 건물에다가. 그걸 뭐라 한다? 지상권, 전세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죠. 뭐 이건 뭐 법도 아니잖아요. 들으면 그냥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알겠죠?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들었는데 지나가면은 휘발성이 강하죠. 그게 왜 이렇게 휘발성이 강한지 몰라요? 아마 그것은요 코로나 영향 때문에 손에다가 하도요 그 코로나 그 뭐죠? 그 뭐야 이거 하는 거 뭐라고 그래? 소독제가요 엄청나게 빠르죠. 소독제를 너무 많이 발라서 그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하러 올 때 소독제 바르고 오지 마. 바로바로 휘발성이 바로바로 날아가니까. 알겠죠? 자 그럼 순서 먼저 뭐다? 동일하다. 두 번째 건물의 전세권. 세 번째 땅 소유자가 바뀌어. 그러면 누구한테?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 뭐라 한다? 법정 지상권. 누구한테 인정된다? 전세권자다. 전세권 설정자다.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를 뭐라고 표현한다? 건물 소유자. 이것만 잘하면 전세권자 그러면 틀리다고. 전세권자 그러면 틀리다고. 알겠죠? 이것을 알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법정 이상권 지금 세 개째 나오죠. 하나는 366이고 하나는 305죠. 하나는 관습법이죠.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관습법이 뭐라고 하죠? 관습법이? 관습법은 뭐라 하냐면 불문법이라고 그래요. 불문법. 불문법이라는 것은 불문법이다 이 말이죠. 문자가 있어 없어? 불문법 문자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없어. 불문법 문자 없어. 알겠죠? 불문법 문자가 있다 없다? 없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문자는 없는데 법으로 인정되는 것을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문자가 없는데 그런 것이 없어. 법에는 없어. 그런데 법처럼 인정이 돼. 법하고 똑같이. 그걸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지금요. 지금 봐봐. 366조하고 305조하고 관습법하고 뒤에는 다 뭐는 다 똑같아요? 뭐는 다 똑같아? 법정 지상권은 다 똑같죠? 법정 이상권 다 똑같죠? 앞에가 366조, 305조 관습법만 틀리죠? 아 그렇잖아요. 이 정도 눈치는 있어야 돼요. 알죠? 이 정도 눈치 없으면 골치 아파. 그런데 봐봐요. 366조는 뭐를 해가지고 저당권으로 대한 경매. 여기는 건물에 뭐를 한다?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그럼 여기는 관습법 뭐예요? 두 가지 빼고 나머지. 뭐가 빼고? 저당권하고 전세권 빼고. 이해됐나요? 이 두 가지 빼고 나머지를 뭐라 한다? 관습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봐봐.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저당권으로 인한 경매로 달라지면 몇 조로 간다? 366조 법정이상권. 건물의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다? 305조 법정이상권. 이 두 개 빼고 나머지 이유로 달라진다. 뭐라 한다? 관습상 법정이상권. 지금 됐나요? 아니 여러분요 물어보잖아요. 알았냐고 몰랐냐고. 알겠죠? 여러분 되게 어려운 것이에요. 어려운 건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에 있는 내용은 내가 얘기했죠. 안에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주 큰 이렇게 기둥이야. 기둥을 해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아 그렇게 하는구나. 암기하면 돼. 알겠죠? 이걸 먼저 구분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야 암기가 될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봐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이제 할까요? 일광혁명을 봐. 일광혁명 아주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거 했으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경미학원 가면 이거 배워. 근데 경미학원 가면 이거 배우는데 거기 경미학원 선생님들이 잘 안 와요. 잘 모르니까 그냥 암기해서 가르치죠. 그럼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가서 들을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사람은요,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알겠죠? 자, 일괄경매는 뭐다? 첫 번째 뭐라고? 저당권이 먼저 있어야 돼. 저당권이 있을 때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리고 저당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건물을 짓고. 경매하기 전까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 그러면 저당은 어디만 저당을 잡았죠? 토지만. 그러면 건물의 경매대금에서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근데 그것도 왜 이렇게 경력이 좋아 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66조. 366조는 뭐다? 저당권이죠, 저당권. 366조는 자, 법정의 사건은 뭐예요? 일단 토지나 건물의 저당을 잡기 전에, 여기 봐봐, 항상 토지나 건물의 저당을 잡기 전에 먼저 동일하고, 그 다음에 토지면 토지, 건물은 건물의 저당을 잡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366조는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뭐가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다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 다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 뭐 하기 전까지? 저당 잡기 전까지. 그럼 305조는 어디에다가 전세 잡기 전까지? 305조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까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까지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항상 그거야. 저당권을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항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일괄경매는요,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일괄경매.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이미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이 다르면 절대 안 돼. 동일해야 돼. 법정이상권.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그럼 이 두 가지 빼고 다른 이유로, 알겠죠? 그걸 뭐라 한다? 일괄경매죠. 관습법상이다. 뭐 봐봐요. 여기 지금 토지 위에 건물이 있네요. 동일하네요. 그런데 지금 뭐요?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그러면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이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나 공유물 분할이나 강제 경매나, 그다음에 뭐죠? 불화처분이나 또 바꿔줄 뭐가 있어? 아무튼 다 해. 생각나는 거 다 쓰면 돼.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죠? 그러면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백이 인정된 게 뭐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자, 저당권으로 설정하고 나서 달라지면 뭐다? 366조.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나서 달라진다. 305조. 두 개 빼고 나머지 이유로 달라진다. 간섭법상. 간단하잖아요. 이해됐죠, 지금? 간섭법상이다. 물론 이건 안 돼, 이건 나중에 얘기하면 돼. 이건 나중에 얘기하면 돼. 환지나 환매나 채권자 취소권으로 달라지면 안 돼. 이건 암기해야 돼. 이건 나중에 설명하면 돼. 여기 한번 봐볼까? 여기 봐봐. 재밌는 말이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럼 봐봐. 여기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하고 차이가 있죠? 이걸 이제부터 설명을 해.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니까. 여기 봐봐요. 여기는 강제경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무슨 경매가 되어 있어? 임의경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차이가 뭐예요?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 차이가 뭐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는 무슨 경매가 되어 있죠? 임의경매로 되어 있네. 아까는 무슨 경매로 되어 있죠? 강제경매로 되어 있네. 자, 임의경매 강제경매 설명하면 자, 여러분요, 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알겠죠? 그 다음에 유치권은 형식적 경매니까요. 질권이라든가 저당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저당권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질권자도 경매를 청구한다, 가등기 담보권자 경매를 청구한다. 이런 것을 임의경매라고 그래. 임의경매, 다른 말로 이것을 담보권 실행경매라고 그래. 담보권을 실행한다, 담보권 실행경매, 이렇게 얘기해. 다른 말로 이걸 또 이렇게 또 표현해. 저당권 실행경매, 전세권 실행경매, 이렇게 또 표현을 해. 이것을 임의경매다. 그러니까 임의경매는 이미 저당권이나 전세권 속에 이미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법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봐봐요. 나한테 돈 빌렸는데 돈 안 갚죠? 그럼 나는 경매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친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지. 돈 안 갚는다고 해서 바로 경미하나요? 은행은 뭘 한다? 경미하죠. 그냥 너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임의경미다 이 말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라고. 알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그러면 강제경미는 뭐냐? 강제경미는 뭐죠? 여기 이렇게 있고 갑의 집에요. 을이 임차인이죠? 자, 임차인이요. 자, 임차인이요. 여기요. 1억을 보증금을 줬어. 1억 보증금이요. 근데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 안 줘. 보증금 안 줘. 그러면 월세 임차인은 경미할 수 있어 없어? 경매권이 있어 없어? 경매 청구할 수 있어 없어? 경매 청구할 수 없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면 무슨 경매라고 그래? 임의경매. 이 사람은 경매를 청구를 못해요. 돈 안 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월세 사는데 돈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민법을 공부하려면 별짓 다 해야 된다니까요. 월세 살다가 돈 못 받아가지고 소송도 해봐야 돼. 그러면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데 알겠죠? 자, 1억인데요 1억인데 이 사람이 돈 안 주는 거예요? 돈 안 줘? 그러면 어떻게 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뭘 받아와야 돼요? 판결문을 받아야죠. 이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이 판결문에서 압류를 해요. 압류를 해가지고 뭘 한다? 경매를 청구하죠. 경매. 이것을 뭘 한다? 강제경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임차권은 경매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요 법원에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와가지고 그 판결문을 집행 권고로 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경매를 청구하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경매다? 강제경매. 무슨 경매다? 강제경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래서 강제경매 이렇게 청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지금? 자, 임의경매, 강제경매 구별이 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봐봐, 나한테 돈 빌려줬어. 그럼 내가 돈 안 갚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돈 뭐 안 갚아? 돈 못 받죠. 무슨 제재로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을 해야죠. 소송은 판결문에 나오죠. 판결문 나오면 이 집을 경매해가지고 돈을 받아가야 되죠. 그걸 무슨 경매? 강제경매. 강제경매.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손해배상을 안 해요? 그럼 법원에 소송을 해야 되겠죠.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경매를 하죠. 무슨 경매? 강제경매. 저당권으로 하는 경매는 무슨 경매? 임의경매. 전세권 등기가 돼 있죠. 전세권 등기해서 경매를 해. 무슨 경매? 임의경매. 이해됐나요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강제경매를 보죠. 여기 강제경매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간수법상은 무슨 경매죠? 강제경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의경매 그러면 몇 조다? 366조 경매다. 알겠죠? 그래서 임의경매가 아닌 이후로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봐봐. 우리가 지상권이란 게 뭐예요? 지상권이란 게 뭐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뭐를 소유한다? 건물을 소유해. 자, 지상권은 뭐예요? 타인의 토지 위에 뭐를 소유해? 건물을 소유해.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게 지상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여기서 토지와 건물 소유가 동일한데 이 토지를 병한테 팔아. 병한테 팔면서 갑이 뭐라 하냐? 나 이 건물 철거할게. 그래서 철거할게. 그럼 건물 철거할 때는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지상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철거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지.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이 없어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건물을 철거한다 그러면 지상권이 있을 필요가 없죠. 건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는 합의가 없어야 돼. 이것을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했지 아까 내가요? 우리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뭐하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질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뭐하고? 지상권하고 임차권. 우리가 채권에서 임차권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요 채권법에 대해서 강의를 잠깐 할 거예요. 아시겠죠? 채권법에서 강의를 할 거라고 토요일 날. 그래서 뭐냐면 기출 문제를 이렇게 풀이한다. 알겠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할 거예요. 1시에 강의 끝나죠? 밥 먹고 2시부터요 한 3시간 동안 강의를 할 거예요. 문제풀이를.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 날 얘기했나요? 광고했나요? 국합 선생님이요 토요일 날 선생님이요 강의를 하시겠대요. 민법을 또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1월 달부터나 다음 주나 1월 달부터 원래 국합 선생님 다른 데도 민법도 강의하고 공식법도 두 개를 강의해요. 알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은 1시까지 민법 공식법을 강의하고 그 2시부터 5시까지 그래서 민법을요 국합 선생님이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럼 아마 나는요 아마 화요일 날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화요일 날 오후에. 알겠죠? 그래서 문제풀이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요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늘어날 거예요. 어리버리 했는데요 안 어리버리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자 다시. 자 봐봐요. 내가 뭐라고 했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 하나는 뭐 지상권, 또 하나는 뭐 임차권. 임차권. 그래서 임차권이 있어야 돼. 알겠죠? 임차권이 있어야 된다. 임대차가 아니라 임차권이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동일하죠. 그러면 뭐다? 항상 동일하면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법정 지상권. 이런 봐봐. 동일하면 무조건 무슨 말이 나와야 돼? 법정 지상권. 그리고 여러분요, 대답해도 돼. 틀려도 관계없어요. 왜요? 어차피 마스크 썼는데요. 틀린 대답인지 옳은 대답인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요? 몰라. 그냥 하라고. 알겠죠? 자, 토지 위에 건물 있고 토지 앞 건물에서 동일하죠? 동일하면 무조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된다? 법정 지상권. 무조건 동일하면 법정 지상권. 이거밖에 없어. 법에는, 우리 민법에는.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하다? 그럼 법정 지상권밖에 없다니까. 그런데요, 매매나 교환 등으로 인해서 건물이 매매를 했어. 그럼 토지와 건물에서 달라졌죠. 순간적으로 달라지면 뭐가 인정된다? 법정 지상권이 인정돼. 그럼 법정 지상권이 있다는 것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우리란 사람이 땅 주인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지상권 임대차 계약을 했단 말이죠. 법정 지상권이 있는데 굳이 그런 법정권 있으면 남의 땅 위에다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데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 지상권, 하나는 뭐 임차권. 임대차 지상권이 있는데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한다? 나는 지상권을 뭐한다? 포기한다. 그래서 여기요,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왜?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지상권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임차권이 있든지. 그런데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뭐를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은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만 여러분 잘 알면 돼. 알겠죠? 이것을 법정 지상. 물론 안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는 중요하니까요. 근데 아까 우리가 임의경매는 뭐라고 했지? 임의경매는 지금 2시간 됐어. 그건 걱정하지 마. 자, 임의경매는 뭐를 한다? 그거는 저당권에 의한 경매죠. 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임의경매죠. 강경매는 뭐라고 그랬다? 강경매는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뭘 받아야 돼? 판결만 받아서 하는 게 강경매라고 그랬죠.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여기 강경매로 되어 있죠. 강경매가 되어 있죠. 이 강경매는 지금 뭐가 있어야 돼? 앞에가 뭐가 있어야 돼? 판결문이 있어야 돼. 이 판결문을 뭐라 한다? 판결문을 뭐라 하면 집행권원이라고 그래.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 권원이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이 집행권에서 뭘 한다? 여기 뭐를 했어? 지금 뭐를 했어? 압류를 해. 그래가지고 경매하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그래. 됐죠 지금? 됐죠 지금? 순서로 됐죠? 자, 그럼 봐 이제 잘 안 봐도 돼. 적당히 봐도 돼. 여기 먼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일단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 동일해야 되느냐? 강제경매할 때는 언제 동일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먼저 저당권이 있고 1번, 그다음에 가압류가 있고 그다음에 압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러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이 뭐죠? 가압류하고 가처분하고 차이가 뭐야? 가압류하고 가처분 차이가 뭐죠? 가압류하고 가처분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요, 가압류는 돈, 금전채권, 금전채권이라는 것, 여기는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거. 돈 빼고, 여러분 봐봐요. 임금은 뭐죠? 돈이죠. 손해배상, 부당이득, 그 다음에 무슨 뭐 사용료, 치료, 차임, 월세, 돈 빌려준 거, 다 돈이죠. 돈은 무조건 돈 받으려고 하는데 돈을 안 줘. 그럼 내가 소송을 해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소송을 하면 자기 집 팔고 도망갈 거 아니야. 내가 소송하면. 그러니까 너 팔고 도망가도 필요 없다. 찌면 침발을 안 해야 되겠죠. 내가 니네 집에 내가 소송해가지고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에서 받아갈 거야. 그럼 어떻게 침을 발라야 되겠죠. 그걸 가압류라고 그래. 돈에 관한 것은 돈 빼고 나머지 뭐라 한다? 가처분이라고 그래. 돈 빼고 뭐라 한다? 가처분이라고 그래. 그럼 여러분요, 학원에 가가지고 학원에서 항상 말썽 비리는 사람 꼭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한다? 해년마다 꼭 2명 나와. 알겠죠? 그러면 2명 나오면요, 그 사람한테 우리 학원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출입 금지를 해야 되겠죠? 출입 금지. 근데도 계속 오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오는 것은 돈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때는 뭘 한다? 가처분. 출입 금지 처분 가처분. 알겠죠? 우리가요, 마약한 사람이 운전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마약만 하면 운전하죠? 운전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때는 가압류다, 가처분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처분 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계속 성형을 해, 성형.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되겠죠? 아니,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그것은 돈이 아니죠? 그때는 뭐를 한다? 가처분.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기 웃자고. 그래서 가처분 이렇게. 됐죠, 지금? 그냥 가압류하고 가처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뭘 한다? 여기는 가압류죠, 가압류.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는 아무것도 아니야. 가압류는 반드시 판결문에 의해서 압류를 해야 돼요. 가압류는 반드시 판결문에 의해서 압류를 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판결문이 있죠? 그럼 가압류할 필요 없어. 판결문 있으면 바로 뭐를 한다? 압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뭐냐면 토지와 건물이 언제부터 똑같아야 되냐 이 말이지. 강경밀 때는 언제부터 똑같아야 되냐 이 말이지. 만약에 1번요,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압류를 한다. 그러면 저당 잡을 때부터 동일해야 돼. 가압류가 있고 압류다. 그러면 가압류할 때부터, 그냥 압류다 그러면 압류할 때부터 동일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봐봐요. 저당권, 가압류, 압류다. 그러면 저당권을 기준으로. 만약에 저당권이 없고 가압류, 압류다. 그러면 가압류를 기준으로. 저당권, 가압류가 없고 압류다. 그러면 압류를 기준으로. 이 말이에요. 알겠죠? 언제부터 동일해야 되는가 중요하잖아요. 알겠죠? 우리 아까 말했죠. 305조는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기 전에 동일해야 되잖아요. 366조는요. 토지나 건물의 저당을 잡기 전에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강경매는 언제 동일해야 되느냐? 만약에 압류, 경매가 되려면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가 되기 전에 가압류가 있다 그러면 가압류부터 동일해야 되고, 압류가 있기 전에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 전에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언제부터 동일해야 되고 저당권부터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판결문이 있다 그럼 판결문으로 바로 그냥 경매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언제 동일한다? 압류할 때부터 동일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았죠? 이것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여기는 그래서 간섭상 법정 지상권은 선정을 다 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305조도 다 했고 366조는 아직 다 못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 못해도 관계없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366조는 내용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1월달에 다시 한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일괄금의 청구권하고 366조하고 305조하고 관습상하고 이 차이점만 딱 알고 있으면 돼. 그러면 여러분요,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가지고 모든 실전을 다 할 수 있어. 물론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말한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법정 지상권 중에서도 여기 보면은 뭐 법정 지상권이 어디가 성립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내가 얘기했죠. 단순 암기라니까요. 한 번 듣고 암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뭘 공부할 것이냐? 지역권에 대해서요. 다음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 이제 여기까지가 너무 힘든데요. 끝났는데요.